여러분은 인생에서 수고했어, 잘 살았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그 말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서 있는 낯선 사람, 지친 눈빛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책임으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는 먼지 쌓인 서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끝까지 착한 사람이 되라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50+ 인생 수업입니다. 첫 번째,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 창밖의 풍경이 보이시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내가 먼저가 아니다.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신발 닿는 줄 몰랐고 부모님을 모시느라 내 마음이 시들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밀립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고 힘들다고 털어놓지 않았으며 쉬고 싶다는 말은 늘 삼켜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기꺼이 땔감으로 태워 그 안을 따뜻하게 하셨지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기적이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으로 이타적일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릴까 봐 두려웠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내 욕구를 꾹꾹 눌러 담았지요. 하지만 무리한 희생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텅 빈 가슴과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서글픈 보상심리 아니었습니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평생 희생은 미덕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희생만으로 이루어진 인생은 어느 순간 공허함을 남깁니다. 두 번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잔. 마치 찻잔에 물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잔이 먼저 가득 차야 넘치는 물이 주변을 적실 수 있는 법이지요. 내 잔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남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지요. 연락은 줄어들고 대화는 짧아지고 관계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운한 건 아닌데 이해는 하는데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삶의 속도가 달라졌고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기대했나?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 나무의 그늘에서 벗어나 햇볕을 직접 받아야만 단단해집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손이 되어 그들의 눈치를 보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즐겁게 꾸려가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식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안과 자부심이 됩니다. 세 번째, 고독을 선물로 바꾸는 법.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직장 동료들이 사라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정적을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정적은 사실 신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타인의 목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았던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귀중한 시간이지요. 자식들이 올 때만 기다리며 전화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당신이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하고 함께 걷고 싶었던 동네 산책길을 홀로 거닐어 보십시오. 비 내리는 오후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 보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문에 어린 빗방울과 어우러지는 풍경을 오롯이 혼자 즐겨보는 겁니다.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고 누구의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온전한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도 이기적인 부모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가정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존엄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전략이 미덕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맛있는 과일은 자식 입에 넣어주고 나는 물은 부분만 먹었지요. 좋은 옷은 남편에게 입히고 나는 몇 년 된 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십시오. 비싼 명품 가방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장 예쁜 찻잔을 하나 사서 나에게 선물하고 그 찻잔에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담아 나를 대접하는 것. 외출할 때 거울 앞에서 나를 위해 가장 고운 립스틱을 바르는 것. 아침에 일어나 꼭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되고 가고 싶은 곳을 혼자 가도 됩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자리를 찾는 용기. 동양의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이제 당신이 서야 할 자리는 늘 뒤였던 자리가 아닙니다. 늘 참고 늘 양보하던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이제 와서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삶보다 자신을 지키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당신의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 안경을 벗으면 비로소 세상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저토록 푸르렀는지, 내가 좋아하는 커피 향이 이토록 진했는지 비로소 오감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를 책 한 권, 좋은 음악 한 곡,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로 채우십시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깊이가 타인을 끌어당기는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절을 사십시오. 노후는 마지막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성과보다 평온이 중요하고 비교보다 나만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푸르던 여름은 지나갔지만 그 뒤에는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찬란한 단풍의 가을이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에 드는 고요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무들이 스스로의 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만의 색깔을 내보여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무채색으로 살지 마십시오. 조금은 이기적으로, 조금은 고집스럽게 당신이 원했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고생한 나에게 주는 퇴직금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응원비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타인의 대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내가 널 응원할게. 여러분의 이기적인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안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늘 따뜻한 햇살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50+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